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베르누이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베르누이의 방정식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정상류의 흐름에서요, 단면 1에서 갖는 그 유체가 갖는 전체 에너지는 단면 2에서도 같은 에너지를 갖는다 하는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바로 뭐예요? 베르누이의 방정식 또는 뭐 베르누이의 정리라고 한다고 했고요. 여기에서 이 로우지 값은 바로 뭐가 되나요? 비중량 값하고 같은 거죠. 예. 이 시간에는요, 이 베르누이의 정리를요, 응용을 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용기에서 유체를 유출하는 속도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렇게 용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탱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아래쪽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유체가 이 구멍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이때 단면 2에서 그 분출되는 그 유출 속도 V 값을 이제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요, 여기 유체의 표면을 갖다가 이제 단면 1로 놓고요. 그리고 여기 구멍에서 유출되는 바로 이 부분을 단면 2로 놓고서 단면 1과 단면 2에 바로 이렇게 유선을 따라서 베르누이의 이제 정리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적용해서 이 유출 속도 V를 이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단면 1에서의 압력은 뭐예요? 대기압 P0입니다. 그쵸? 예, 그리고 여기서의 그 속도를 V0로 놨습니다. 예, 그래서 2지분의 V0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뭐예요? 여기를 이제 기준면이라고 한다면은 그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높이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Z0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단면 2에서는요, 어떻게 되나요? 역시 감마분의 뭐예요? 여기도 대기압이 되겠죠? 예, 이 구멍을 빠져나오는 순간에 이 유체는 대기하고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압력도 이제 대기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속도가 이제 V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의 그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여기 기준면에서 여기까지의 높이가 Z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그 베르누이의 정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요, 이 V 제로 값은 V에 비해서 매우 느린 속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용기의 이 면적은 이제 넓잖아요. 이게 면적이 큽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 구멍은 아주 작은 걸로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의 속도는 이제 이렇게 빠르게 나가겠지만 이 용기에서 이 유체가 내려가는 속도는 이 뭐예요? 단면 2에서의 속도에 비해서 매우 느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V0 값은 이제 0으로 그렇게 놓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P0는 바로 뭐가 되나요? 이게 대기압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계기압력으로 표시할 때는 대기압은 0으로 나타내죠. 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대기압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감마분의 P0, 감마분의 P0는 서로 이제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V0 값을 어떻게 해요? 0으로 놨잖아요. 그럼 이 값도 이제 뭐예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는 거는 뭡니까? 이 값하고 이렇게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2지분의 V의 제곱은 Z0-Z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Z0-Z가 바로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이 H 값이 되죠. 그렇죠? 예. Z0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Z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 높이의 차는 바로 이제 뭐가 되나요? H 값이 되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V에 대해서 V는 어떻게 되나요? 루트 2GH라고 하는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자, 이 식을 우리가 이제 토리첼리의 정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식은요, 중요한 식이에요. 어떤 용기에 이렇게 유체가 담겨 있을 때 그때 어떤 그 구멍으로부터 분출되는 이때 그 유체의 속도를 구하는 그런 그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국가기술 자격 시험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취업과 관련된 그 시험에 응시를 할 때 관련된 이 식이 많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식을 반드시 꼭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피토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피토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어떤 그 유동장 내에서 그 유체의 속도, 유속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피토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관이 피토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유체가 이렇게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V라는 속도를 갖고 이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이 흐르는 유체 속에 이 피토관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넣게 되면은요. 이 유체가 흐르면서 이 피토관을 어떻게 해요? 피토관에 채워지면서 어떤 높이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 점 2에서 이 유체는 뭐예요? 정지해 있게 됩니다. 이 주변에서는 계속 어떻게 될까요? V라는 속도로 이렇게 흘러 지금 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이 유체의 흐름 속도 이 V 값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렇게 관 속에 피토관이죠. 이 관 속에 유입된 들어간 이 유체는 유면보다 이 유면보다 h만큼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정지를 하게 되고요. 개구라는 것은 바로 여기를 말해요. 점 2, 이 위치를 말합니다. 이 점 2의 유체도 정지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때 점 1에서의 압력을, 여기에서의 압력을 P1, 그리고 유속을 V, 그리고 이 점 2에서의 그 압력을 P2, 그리고 이때 유선 1과 2 사이에 이제 베르누이의 정리를 이제 적용을 시키자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이 유선에 대해서 베르누이 정리를 적용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 알고 있죠? 앞에서도 이 베르누이의 정리식을 이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 1에서의 압력값 P1 들어갔고요. 여기서의 그 유속 V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기준면이에요. 여기가 기준면인데 여기에서 이 점 1과 점 2의 그 위치는 어떻습니까? 서로 같아요. 그렇죠? 일단 Z1. 그 다음에 이제 점 2에서의 압력을 P2로 놨잖아요. P2. 그 다음에 여기서의 속도를 V2로 놨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그 V2 값은 뭐예요?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 2에서 유체가 이제 정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속도는 지금 V2 값은 일단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높이 역시 마찬가지로 Z2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요. Z1, Z2는 서로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서로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V2는 여기에서 0이란 말이죠. 유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피토관에 물을 이렇게 해서 H만큼 상승시키고 나면은 여기에서의 그 속도는 뭐예요? 0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유체가 정체를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Z1하고 Z2는 서로 같으니까 이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V2가 0이니까 이것도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는 거는 이제 이렇게 세 개의 항만 남아요. 자,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이제 되죠. 자, 여기에서요, 이 P1 값, 여기에서의 압력값이에요. 이 압력값은 뭐예요? 감마 Z가 됩니다. 이 유체의 이제 그 비중량이 감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바로 Z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압력 P1은 뭐예요? 이 유체의 비중량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감마 Z가 되고요. 그 다음에 P2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기서의 압력이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압력은 바로 어떤 압력이 되는 겁니까? 바로 이 관 속의 이 유체에 대한 압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P2 값은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유체니까 비중량 감마가 들어가고요. 높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Z 플러스 H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P0, P0 이건 지금 대기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압력 값들을 계기 압력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내다 보니까 이 압력은 그냥 0으로 놓고 그렇게 이제 식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값들을요, 이제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감마분의 P1 대신에 감마 Z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P2 대신에 감마의 Z 플러스 H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이 감마하고 감마하고 서로 약분이 되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 감마하고 감마가 서로 약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남는 식은 어떻게 됩니까? 좌변은 Z 플러스 2지분의 V의 제곱만 남고요. 우변항은요. Z 플러스 H만 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 Z하고 이 Z하고 또 없어지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는 거는 2지분의 V제곱 이꼴 H만 남네요.
예, 그래서 바로 식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역시 뭐냐 하면은요, 이 유체의 유속이에요. 바로 이 유체가 지금 흘러가는 속도, 이 v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v에 대해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루트 2gH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식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식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피토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서 이 유체가 올라간 높이 바로 이 H값, 예, 이 H값을 읽음으로써요, 이 유체의 그 속도, 유속, V값을 이제 알 수 있는, 예, 그러한 이제 그 측정기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 피토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좀 예제를 통해서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과 같은 사이펀, 예, 이러한 장치를 갖다 우리가 사이펀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거 많이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도 많이 활용하는, 예, 그러한 기구가 되는데요. 이 사이펀에서 흐를 수 있는 유량은 몇 리터 퍼 미니트인가, 1분 동안에 몇 리터가 여기에서 빠져나가겠느냐라는 겁니다. 단 관로 손실은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역시 마찬가지로요, 여기에서 이 지금 이 유체의 그 표면, 여기 지금 뭐예요?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0단면과 그 다음에 이 사이펀 이 출구에서 여기에서 지금 유체가 빠져나가는 이 단면을 갖다 이제 비단면, 예, 이렇게 놓고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베르누이의 정리를 적용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요, 예, 이 면에 대해서 이 U자 지금 그 뒤집어져 있는 이 U자 이 부분을 무시를 해도 돼요. 왜요? 여기에서 이게 서로 같은 높이잖아요. 양쪽이. 그렇죠? 예, 물이 이제 유체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올라가고요. 여기서 이제 내려가는데, 예, 이 안에 이제 뭐예요? 유체가 이제 들어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는 양쪽이 서로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표면, 예, 여기 지금 0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면과 그 다음에 B라고 되어 있는 두 단면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베르누이의 그 정리를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압력을 이제 P0로 놨고요. 또 여기서의 속도를 V0로 놨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는 이제 Z0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의 뭐예요? 그 압력을 이제 PB로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그 속도를 VB로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그 위치를 이제 ZB라고 이제 놨습니다. 유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적 유량 구하는 식이 어땠습니까? Q는 A, V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관로의 그 지름은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속도 V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의 속도 VB를 알게 되면은 바로 단위 시간 동안에 뭐예요? 그 흘러나가는 유량을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식으로부터 이제 VB 값을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요, 이 식에서요, 이 P0 값, 여기 0단면에서의 압력 값이잖아요. 뭐예요? 바로 대기 압력이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압력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대기 압력이 됩니다. 즉, 이 PB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대기 압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항과 이 항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앞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서의 그 유체의 속도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 속도는 여기에서의 빠져나가는 이 VB에 대해서 매우 느린 속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의 속도 V0, 예, 이 값은 그냥 우리가 또 0으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도 이제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면은요, 여기를 기준면으로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이제 Z0가 되는 거죠. 예, 그 높이가 바로 뭐예요? 3m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높이가 이제 Z0가 되는 겁니다. 여기를 기준면으로 잡게 되면은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ZB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를 기준 높이로 했으니까는 이 값은 또 0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Z0가 얼마라고요? 3m예요. 3m. 그리고 뭐예요? 남는 거는요. 2지분의 VB의 제곱만 남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VB를 구하게 되면은, 예, 바로 이 식이 바로 뭐예요? 앞에서 공부했던 V는 루트 2GH라고 하는, 예, 바로 그 식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이펀으로, 예, 이렇게 사이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혼돈을 할까봐 제가 직접 여기에 이제 그 베르누이의 정리를 갖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켜 본 겁니다. 역시 V는 루트 2GH라고 하는 이 식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다 각각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VB 값이 7.67m/s가 나옵니다. 이제 유량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유량 Q는 AVB가 되죠. 자, 여기에서 A 값은 바로 뭐예요? 이 사이펀 이 유관의 이제 그 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 지름이 0.05m죠. 예, 그리고 곱하기 뭡니까? 지금 방금 전에 구한 바로 여기서의 유출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7.67을 이렇게 이제 대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했더니 이제 이 값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뭐예요?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 유량이 몇 리터 퍼 미터인가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미터의 세제곱을 갖다 리터로 이제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1미터의 세제곱은 뭡니까? 1000리터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값을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유량 Q는 이 값에다가 이제 1000을 곱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5리터 퍼 세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예요? 분당 몇 리터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이 초를 갖다가 이제 분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여기다 60을 곱해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도 또 60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900리터 퍼 이제 미니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베르누이의 정리를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했고요. 그리고 그 베르누이의 그 정리를 응용하는 그런 그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